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연민입니다. 7전8기로 살아온 80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 소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불고 필유린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중 1938년 4월 15일 부모님 연세 45세 때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45세에 등남을 했으니 얼마나 두 분이 금술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지나고 보니까 모의도 변변치 못하고 이유식도 별로 그냥 변변치 못한 상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1학년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고생스러운 시기에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우리 집 사정은 누님들은 다 결혼했고 형들은 결혼해서 다 분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이 막내를 농사 후계자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어린 소견에 형들은 잘 배우고 했는데 왜 나를 농사꾼 만들려고 하는가 생각해가지고 좀 잘 생각한 건지 못 생각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보따리 써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야간 고등학교에 등록을 하고 낮에는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일 다 하는 거죠. 뭐 그때 당시 6.25 직후니까 뭐 사회 경제는 또 말할 수도 없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야 부산으로 가면 더 좋단다 해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제1부도 제2부도에 가서 하역 작업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상을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 희망이 뭐냐, 미국 유학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막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엔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유엔군을 붙잡고 영어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깜둥이 같은 그런 유엔군이 이걸 자기를 해코지하는 거하고 막 권총을 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욕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중에 저는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민태원 씨가 쓴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이 정말로 나를 그냥 감동을 시켰어요. 근데 그 수필은 1930년대 그 쓴 내용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피 끓는 정열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들어서 청춘을 찬미하고 청춘을 아주 격려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저는 반해가지고 야 정말 이런 글도 있구나 해서 제가 그때 더 힘을 받았습니다. 그 청춘예찬 그 내용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예찬 민태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정말 그 대목만 들어도 막 피가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시절에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학을 전공해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 문교부에서 초중고 수학 교과서 개편 작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3학년 과정에 나오는 집합을 거기에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 개념을 초등학교부터 배우는데 고등학교만 나오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짜도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뚝 없는 공장이 무수히 생겨 있습니다. 많은 사무실이 있지만 거기는 전부 굴뚝이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아마 주변에서 보면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참 힘들었지만 참 기쁜 일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회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려면은 인후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작은 사무실에 급사를 하려도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교부에 있을 때 친구가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 사업에 좀 사인 하나 해주라 해가지고 옛말에 형제도 보증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또 그냥 친구를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갔으면 좋은데 나중에 그 친구 사업은 원양 사업인데 배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채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일시에 넘어와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싹 털어갔습니다. 심지어 삼성생명에 들어있는 보험까지도 다 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 방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경우는 전화도 하고 또 집으로 찾아오고 직장으로 찾아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첫 케이스인데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도 은원도 못하고 우리 형제들도 모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저는 그때 내 인생에 또 한 번 이런 것이 오는구나. 이것도 내 인생이다 하고는 절대 나는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뭐 인생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술 먹고 산에 죽는 애 뭐 한강으로 갈까 어디 백두산으로 갈까 하겠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나는 집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음먹은 것은 학창시절에 했던 그런 정신을 다시 가지고 제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학원 수학 강사도 하고 수학 과외도 하고 또는 건물 관리도 하고 아파트 경비도 해보고 또 김밥집 설거지도 해보고 왠지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은. 그러다가 포장마차로 전국을 다니면서 일도 해보면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사회복지에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기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자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야간 대학에 가가지고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을 5년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때 사회복지 제도는 출발했지만은 정말 급여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일을 한 달만 하면은 다시 식당으로 서빙하는 게 낫다고 다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빚도 갚고 정상적으로 되니까 저는 이제 강사협동조합에서 인생 삼무작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또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강사협동조합에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면서 일기처럼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또 책으로 출판을 해서 그 책을 강의하면서 무료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받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를 시인으로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필로 또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해에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등단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인이고 수필가로 지금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낸 책도 4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면은 내 이름 치면은 그 책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홍문표 박사가 또 내 시를 또 이렇게 해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지 않게 또 호사다마라고 또 대장암 말기라는 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성남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자꾸 강북에 있는 경혜의료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내 집 멀쩡한데 왜 경혜의료원까지 그 먼 데를 왜 가고 싶을까 하고 일단은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그래요. 그 입원 안 하면 당신 한 달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바로 그냥 나 혼자 입원하고 나 혼자 치료받고 해가지고 그냥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력으로 해결을 하고 보니까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이 아무래도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인가 부모님 은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그때 당시는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의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 하나만 믿자 하고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녁에는 사랑방에서 한문과 붓글씨로 열심히 이렇게 야학을 하시고 또 향교에서 전교직을 맡아가지고 지식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봤고 또 음력 12월 말에는 작은 쌀자루를 한 30개 준비해서 거기다가 쌀을 하나씩 담아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초하룻날 그 쌀밥으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오면 그냥 주지 않고 상을 차려서 마루에서 손님처럼 이렇게 먹도록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은연중에 어렸을 때 봤지만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농사철에는 또 이웃 가난한 집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잔치하는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 그 생각이 참 좋구나. 이것이 나한테 물려주는 DNA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이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지금 85세인데 얼굴 보세요. 내가 85세 같은가. 마음을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 상당히 외강내유하고 삼천지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내가 썰매를 타다가
얼음판에 빠져서 손바지를 다 적시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지만 갈아입히고, 또 63년에 군인 갔을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밥도 부족하고 힘들고 했는데, 이거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고 오히려 더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야,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나를 친자식으로 아는 거야 하는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은공이 나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일을 하면은 본인한테 안 와도 제2세, 3대로 간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참 나보다 먼저 이웃을 챙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도 뭐 월간 잡지나 여러 군데서 뭐 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신문사에서도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 나오고, 이런 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수학을 전공했지만은 다시 시작한 것이 시와 수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여가문화 활동을 그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재생의 길을 찾아야지 하고, 저는 1년 안에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또 하나 생각하고, 저는 지금 강남 시사랑 장미회라는 단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열심히 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뜨고 노크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인 하면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문학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등록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노크를 해야 되고 검색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것보다 자꾸 발로 뛰고 머리를 쓰고 손을 놀리고 핸드폰을 켜고 또는 컴퓨터를 열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80인생을 헛되이 안 살았다. 출세는 못했지만은 헛되이는 안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독불고 필유린 이랬습니다. 독불고는 독을 베풀면은 불고 외롭지 않다 이겁니다. 고자는 이제 외로울 고자니까 친유린, 린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이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잘 생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황순원 작가가 쓴 나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히 심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어 흩어진 내 머릿속에서도 굳게 못 박혀도다.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 사라져도 나의 동경은 꿈만이 깊이 존재하나니. 이 시는 1913년 일제 암흑기에 쓴 시입니다. 그 황순원 씨가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인생도 이렇게 맞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미 늦었지만은 그러한 좋은 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80인생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